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요. 가을은 이 봄과 함께 축제의 계절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 축제 시즌이 이제 시작인데 9월부터 10월까지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 축제의 계절마다 저희가 생각해보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축제가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또 우리 지역 전체가 뭔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뭔가 희망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이 전라북도의 축제가 방문객 소비 지출이 전국 평균 이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축제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그만큼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관광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제 질문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가을 축제 시즌을 맞아서 전라북도의 축제 현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런 점들을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빈 도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유근주 전라북도 관광총괄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최영기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현장에 계시죠. 김진아 익산문화재단 문화정책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축제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현장에 뛰고 계시는 분들과 같이 모였습니다. 우선 유근주 과장님, 전라북도에 이제 축제가 이제 뭐 10월이면 아주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9월부터 시작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장님 10월에 어떤 축제가 전라북도에 열리고 있는지 또 얼마나 이렇게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지금 해주시죠. 10월에 이제 어제 개막한 김제 지평선 축제하고 예. 전주 소리문화 축제를 포함해서 지금 8개 축제가 지금 진행되거나 진행될 계획입니다. 예, 10월에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9월에까지 합치면 대개 9월, 10월 두 달 동안 이루어진 축제가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총 47개의 축제가 있는데 9, 10월에 거의 60% 이상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가을은 축제 계절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영기 교수님, 네. 뭐 이제 오랫동안 전라북도 축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축제를 보고 계시는데 도민들이 축제를 갈 때, 즐길 때 어떤 점들을 좀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거 한번 서비스 차원에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여행은 그렇습니다. 아는 예. 만큼 보이는 것이거든요. 예. 축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축제를 가시기 전에 축제에 대한 정보들을 좀 알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축제의 히스토리, 어떻게 이 축제가 만들어졌고 또 주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이런 정보를 알고 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지역에 다양한 축제가 있으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부모님들이 관심 많은 것이 교육이니까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좋은 축제는 어떤 것일까? 예를 들면 우리 치즈 축제 같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관심이 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또 음식 하면 우리 또 장수 뭐 한우랑 사과랑 축제 여러 가지 목적성들이 있으니까 왜 가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냥 축제가 있으니까 축제가 나를 부르니까 간다 이게 아니고 예, 축제를 조금 더 고민해가면서 보면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겠다 이런 건데요. 우리 김진아 팀장님, 예,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계시고 또 진행도 하시고 이 지역 축제가 갖는 의미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짚어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축제는 예.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민이 즐겁고 그 지역의 문화 자산이 관광 상품화되고 또 그 안에서 축제를 즐김으로써 지역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모두가 즐거운 그 참여가 가능한 이게 축제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 축제 하면 이제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산과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북적북적해지는 그리고 참여함으로써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간과해야 하는 부분이 지역 축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 주민들의 참여, 지역 주민들의 즐거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지역에서 좀 이렇게 이런 축제를 하는데 좀 어려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생각만큼 참여를 안 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그 어려움도 좀 한두 가지 말씀을 해주죠.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 축제를 진행을 할 때 보면 기존의 축제들이 오래된 축제들은 기존의 포맷들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축제의 기본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해마다 지역민들이 갖는 그 기대감이 조금씩 반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축제에 대한 평가 지수에
의식을 네. 안 할 수가 없죠, 지자체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객을 어느 정도 유치하냐, 뭐 수익이 어느 정도 있었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 체크를 하다 보면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체험이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역민들을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열악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축제를 진행을 할 때 어느 정도 지역 시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통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즐겁게 이런 부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축제가 치러졌을 때는 이게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네. 그래서 일단은 싫다. 예. 일단은 불편하다.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죠. 그러네요. 주민들한테는. 예, 축제가 즐겁자고 하는 일인데 네. 또 멋지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거부터 네. 이 직접 주관하신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축제 이야기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최근에 뜨거운 이슈가 김영란법입니다. 양승빈 의원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축제하고 김영란법이 또 뜻밖의 축제가 상당히 타격을 입는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엊그제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축제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김영란법 시행으로 새로운 축제 문화에 변화가 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주 세계소리축제에도 마찬가지로 공연 티켓이 5만 원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 공연 개막 공연에만 전체적으로 5만 원을 다 하면 5만 원까지가 김영란법의 한도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걸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 티켓 가격을 좀 더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티켓 꼼수가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그 가격을 내리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보면 지금까지 초청자한테 제공을 해왔던 여러 가지 혜택과 범위, 그다음에 이제 홍보를 위해서 그 기자단의 그 취재 지원 제공 예. 범위를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가격을 좀 낮추지 않았는가라는 이제 그런 예.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김영란법이 어찌됐건 시행이 되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부정청탁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패 척결을 하겠다라는 게 근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뭐 부작용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우리 관람 문화를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축제에 대한 전라북도 지역에 계속 좀 반복적으로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전라북도의 축제가 너무 작은 군소 축제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축제들이 너무 비슷비슷하다 이런 제 질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근효 과장님, 전라북도에서는 어쨌든 좀 지역별로 무분별하게 좀 뭐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좀 너무 많았던 군소 축제들을 좀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예. 또 이제 정부의 평가에 따라서 또 이렇게 축제에 대한 지원 예산도 달라지고 이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오셨는데 어떻게 정리해 오셨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47개 축제가 있는데 예. 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축제는 전주 소리 축제밖에 없고 그렇죠. 46개 축제는 대부분 시군에서 주체로 열리기 때문에 도에서 뭐 일방적으로 뭐 축제를 구조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시군은 스스로 낭비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없는 축제는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사전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 사후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구조조정이 될 걸로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그 도에서 14개 대표 축제가 있습니다. 14개 대표 축제는 매년 평가를 해서 3년 연속 최하위 축제에 대해서는 부비 지원도 중단할 계획이고 다른 축제로 이렇게 권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축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축제 기획 단계부터 홍보 전략, 프로그램 추진 전략까지 해서 단계별로 그 축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적으로 축제를 구조조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이제 지원금에 차등을 주는 방식으로 예. 조정을 이제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매년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시군에서는 이 결과적으로는 축제를 좀 조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텐데 김진아 팀장님 축제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보면 축제마다 또 각기 고유한 특성과 또 어떤 지향성이 있는 건데 그런 방식의 어떤 이게 도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평가를 받는 건 사실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괴롭죠. 네, 예. 그 기획 단계에서 이제 평가의 점수를 의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맞춰진 기획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점수를 예. 잘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며칠 전에 국감에서도 이제 문화관광축제 이 평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예. 네, 저희도 보면 이게 이제 그 축제 트렌드와 기획 콘텐츠 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제 뭔가 창의적인 발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검증이 없으면 저희가 선뜻 그거를 시행을 하기가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지에서 얼마나 왔냐 이게 예.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홍보를 담당하면서 보도 자료를 할 때도 쓸 때도 보면 그 경제 유발 효과, 예. 네, 지역 경제 어느 정도의 이런 파급력이 있었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사실은 축제를 치르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바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이제 평가에 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축제가 축소되는 기분이 좀 든다고 할까요? 축제는 조금 뭔가 굉장히 펼쳐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잖아요. 놀이가 가미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각 시군들이 좀 위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슷비슷한 축제가 많다라고 지적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그런 평가에도 약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축제는 지역에서 많을수록 좋습니다. 작은 축제들이 많아서 지역민들이 행복하면 좋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평가에 만족되지 못하면 이제 그 낙후되는 축제가 되고 통합되는 예. 축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해마다 비슷비슷한 축제를 또 보게 되는 거죠. 이미 이제 모범 답안이 있는 축제를 보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 또 작은 축제가 문제인 건 아니죠. 이렇게 동네에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가 어떤 이렇게 뜻을 모아 축제를 하는 게 나쁘진 않은 거고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인위적인 평가 시스템 속에 있고 그 평가에 맞추다 보니 축제가 자꾸 이렇게 스스로 위축되고 자꾸 규정에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창의성을 잃어버린다 이런 건데 양성민 의원님,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게 이 축제의 경제적 평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의 축제가 만족도는 높은데 방문객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경제성 분야는 낮다 이런 평가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김진아 팀장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축제의 가장 큰 우리가 지금 이 평가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 위축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주도의 행사가 되다 보면 획일적, 일률적인 그런 평가 시스템 때문에 이게 그 만족도는 일부 좋아질 수 있으나 소비 지출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틀에 박혀 있는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게 거의 비슷해지는, 그러니까 축제의 테마는 틀린데 그 환경이 비슷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44개 그 축제, 그 문화관광 축제 중에 40개 정도를 갖다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방문객 만족도는 굉장히 좋으나 이 소비 지출은 전국 평균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 축제로 돼 있긴 하지만 57.7% 정도 평균에 예. 57.7%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연 뭐가 필요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을 때 지금 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그러니까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을 해서 각 시군으로 이렇게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표 축제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민간 주도형 축제가 돼야 되는데, 축제 말 그대로 아까 그 김진아 팀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유의라는 말,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즐겨야 되는데 즐기는 게 아니라 평가를 받기 위한 그냥 단순한 그런 그 관주도의 그런 축제는 이제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축제와 연관된 우리가 소비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간 소비형 공간 상품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일단 어쨌든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머물면서 그렇죠. 뭔가 네.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최영규 교수님, 그렇다고 아까 이제 김진아 팀장 유의라는 말씀하셨고 또 적극적 동의도 하셨는데, 그 경제성만 갖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게 또 축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와서 그냥 재미만 있고 지역 주민들이 도움이 안 되는 축제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이제 앞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걸 보면
행정에서 관에서 이렇게 자꾸 평가를 하고 축제를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축제의 자율성이나 축제의 본질적인 요소인 일탈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해 평균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축제가 2,500개 정도 됩니다. 예. 그 가운데서 문화부에서 평가 대상인 축제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40여 개, 아까 앞서 44개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축제들은 문화관광형 축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축제라기보다는 외지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목적의 문화관광 축제입니다. 예. 도에서도 지금 일시군 1대표 축제를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역에 있는 모든 축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 예산의 지원을 일본의 축제들은 지역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예산을 내서 하는 축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축제들이 행정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축제를 사실 할 만한 역량과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그 짧은 며칠, 짧게는 3일, 길게는 9일 정도 축제를 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의 특산물을 팔겠습니까? 저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파는 것이고 더 크게 보면 지역을 팔아야 되는 것이지 지역을 팔고 지역의 문화를 팔 수 있는 마중물로서 축제를 봐야 한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전혀 축제를 하는데 경제적인 것도 없이 그냥 막 퍼주기식 이건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프로그램 내에서 이 방문객들의 체제 시간을 늘려줄 수 있도록 야간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아까 앞서 이제 시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많이 오래 머물면 소비 지출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가 좀 다양성도 갖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축제의 이 좀 프로그램들이 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김진아 팀장님, 이게 프로그램의 다양화. 근데 아까도 잠깐 이제 축제를 설명하시면서 너무 좀 해마다 이렇게 그렇다고 비슷한 이 방식이 재현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다양성을 더 추구해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렵죠. 예. 근데 이제 그 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변화는 이 축제 참여하는 시민들이 수동적이었던 면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예. 내가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축제에 참여하면 내가 축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면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걸 보면 요즘은 그 전라북도에는 아마추어, 그러니까 시민문화 동호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축제별로 아마 그 아마추어 동호회를 활용하는 그런 시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게 10분, 20분짜리 공연에 시민들이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체험하고 지역의 문화를 또 그곳에서 직접 알고 가족 단위로 와서 참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기획 단계에서 어떤 대형 공연에 연예인 공연을 섭외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할애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축제 주관자로서 들어올 수 있게 기획해 주는 것들을 지금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축제가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체험이었는데 체험을 넘어서 스스로가 축제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참여의 주체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가 이게 다양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 예. 그 유근주 과장님, 아까 저희가 우리 양성민 의원님께서도 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이런 걸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 전문가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참여, 우리 김진아 팀장님 말씀과 맥락이 좀 일치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걸 확대할 수 있는 예, 그런 방식으로 어떤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을 바꾸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역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참여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 전문 기획자에 의해서 축제가 만들어진다면은 그 아무래도 그 지역 구성원들 간에 느끼는 감정이나 그다음에 그 공동체 형성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문화 생산과 지역 발전에도 아마 일부 걸림돌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나 그러나 이제 저 민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를 통해서 지역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 전통 문화가 살아난다면은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그 화합장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지역 축제장마다 그 지역의 이제 특산품 할인 행사나 그다음에 이제 뭐 송어잡기나 미꾸라지, 뭐 다슬기 잡기 등 그 체험 행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 지역 주민한테 소득이 돌아가기 때문에 예. 하나의 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년 8월에 무주 반딧불 축제를 개최를 했는데요. 그 마을로 가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농촌 그 체험 행사인데요. 이 체험 행사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을 해서 지역 소득을 올리는 아마 중요한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주 반딧불 축제가 대한민국 관광 최우수 축제 4년 연속으로 이렇게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제가 축제가 좀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는 제가 좀 주제를 바꿔서 이 축제가 좀 더 성장해오기 위해서는 이제 축제가 조금 더 질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나 또는 이제 전통 문화와 연계해서 지역의 특성을 좀 드러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김진아 팀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익산에는 백제 역사 유적이 유네스코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자원들이 지역의 축제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익산은 이미 10여 년이 넘게 그 백제 역사를 자산으로 한 소동축제가 열리고 있고요. 이제 지난해에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관광객도 많이 이제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기였던지 저희가 이제 5월에 소동축제 때 아무래도 방문객도 많이 늘었고 축제 프로그램도 백제 역사 유적 문화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제 역사권은 이제 부여 공주 또 서울의 송파구에서 예. 이렇게 한성 백제 문화제도 열리고 있고 지금 부여 공주에서도 백제 문화제가 열리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컨텐츠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산만이 가지는 어떤 백제의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컨텐츠를 찾아내는 부분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익산은 아시는 것처럼 철도의 고장이고 또 근대의 어떤 도시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근대문화 부분도 부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만경강과 금강을 또 끼고 있는 생태적인 도시입니다. 이런 문화 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 또 이걸 어떻게 지역의 축제와 연결해 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이제 익산과 백제 그리고 세계 유산 유네스코 유산 도시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10월에 저희가 이제 천만송이 국화 축제에도 이런 조형물들이 백제 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향후 몇 년간은 익산은 아무래도 이런 백제 유적에 관한 문화 자산에 관한 컨텐츠 개발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최현기 교수님, 방금 이제 말씀하신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도 이야기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스토리와 연결되어 가지고 최근에 아주 핫한 지역 중에 군산입니다.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이 아주 핫한 지역인데 이곳에 이제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이렇게 생각보다 아주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스토리, 지역에 있는 스토리들을 문화 콘텐츠화해서 지역의 어떤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근데 그 대표적인 도구가 저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군산의 시간여행 축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김제 같은 경우를 보면 백제 시대 때 벽골제 축조 당시의 설화, 예. 반야낭자 설화에서 모티브로 갖고 온 것이 바로 쌍용입니다. 지금도 이제 축제장에 가시면 두 마리 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예. 그게 스토리에 보면 백룡과 청룡이 서로 싸워서 뭐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벽골제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그런 스토리들을 현대적으로 가져와서 현재 지역 주민들이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또 게임으로도 만들고 하나의 소스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원소스 멀티유즈의 개념으로 지역의 스토리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역들이 이런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스토리들을 인문학적인 쪽에서만 접근을 하는데
우리 지역의 축제를 보면 무주회 같은 경우는 자연 생태 자원 반딧불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토리들을 인문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뭐 음식도 될 수 있고 뭐 곤충도 될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다양화해서 잘 활용한다면 아주 축제는 물론이고 지역의 어떤 마케팅에 좋은 그런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라북도는 자원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많은데 양성빈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이제 전통문화 역사 자원들이 그냥 있다고 해서 그걸 막 기계적으로 또 활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체계적이고 또 이렇게 뭔가 잘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 한번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뭐 전문가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아이디어가 풍부하지는 못합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 역사 콘텐츠를 지역 축제로 지금 활용하는 게 한 5건 정도, 5건 정도 있습니다. 뭐 전주 비빔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군산의 근대 시간 여행,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정읍 황토연 동학 축제라든지, 뭐 춘향제, 그다음에 순창 장류 축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과연 그냥 전통 문화 역사 컨텐츠만 가지고 축제로 연결을 하고 그게 관광화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많이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지만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걸 체계적으로 스토리텔링 해나가기 위해서 이게 학술 용역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술 용역을 통해서 그 학술 용역과 그다음에 그 주변의 인프라를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단순하게 어떤 그 지금 현재 제 지역구인 장수의 경우를 보면 1500년 전 가야 유물들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가야 하면 경북의 고령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공주 부여가 백제로 먼저 이렇게 상징되듯이. 드러나요. 예. 상징되는 것처럼 우리 가야 문화는 지금 뭐 경북 고령이나 그런 쪽이 먼저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쪽에서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왕릉과 그다음에 봉수가 이렇게 발굴되는 곳은 장수거든요. 그럼 과연 그걸 어떻게 선점해 나가고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갖다 결국은 학술 연구 용역을 통하고 지역 정서와 맞추는 그런 접목시키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관에서 주도를 하든 민간에서 주도를 하든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분명하게 있겠지만 민간 차원에서도 우리의 것들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그 전통들을 갖다 계속 이야기해낼 수 있는 그런 장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장수 말씀하셨는데 장수의 가야도 이제 막 발굴되는 단계다 보니까 굉장히 엄청난 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게 일반 대중들에게서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네. 익산의 고민하고 좀 비슷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유근주 과장님, 방금 이제 양성빈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자원들을 잘 묶어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또 연구도 계속하고 또 보존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따라줘야 그래서 이게 이 원형이 잘 정리돼 있어야 이제 그 다음에 가공 작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그렇습니다. 분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제도화를 지원을 하고 계실지 예.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아쉽게도 우리 전라북도 전통문화 축제는 축제수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일부 사실입니다. 예. 이제 백제 그 문화제라든가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는 민관 협력해서 대표적인 축제로 이제 거듭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쉽게도 우리 전주에 단오제가 있는데 단오제가 하루빨리 이제 다시 개최돼서 우리 도민들이 사랑받는 예.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아까 이제 김진아 팀장님 말씀하셨던 미륵사지를 보면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스토리를 개발해서 익산 그 서동 축제와 연계를 해서 이게 같이 추진한다면은 좋은 시너지 효과도 발생을 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돈에는 그 서원과 향교가 있습니다. 그걸 문화재로 그 관광 차원화해서 인근 축제와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고 하면은 예. 또 거두면서 또한 그 문화재청의 그 생생문화재란 국가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응모를 해서 이게 그 국비 확보도 이렇게 쉽게 손쉽게 이렇게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국비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해서 국비 확보 방안을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잘 정리하고 또 이걸 보존하고 또 이런 작업들이 선행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저희가 이제 축제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축제가 뭐, 이렇게 걱정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좀 큰 방향에서는 자원도 충분하고 또 나름대로 이런저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축제를 좀 발전시켜 나갈지, 축제 방향에 대한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래도 전문가이신 최영 교수님께서 네.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전북만의 특색, 뭐 이제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어서 뭐 그런 게 얼마나 대단한 아주 그 특이점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특색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이 필요할지 한번 짚어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리 지역의 축제는 물론이고 전국의 축제들을 보면 그 축제의 시작이 다소 정치적인 것에 출발한 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설령 출발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이 축제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지향점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이 축제는 뭐야? 라고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축제를 진행에 있어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우리 축제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지역 주민들과 공감하게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지역민들이 공감을 하셔야만 지역민들이 축제에 참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의 어떤 그 고유성들을 축제에 반드시 프로그램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더욱더 강화시키자는 것이죠. 전국의 축제를 가보면 어디에나 가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보는 분들은 이 축제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우리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축제를 너무 평가한다 뭐 그런 강박관념을 좀 탈피해서 우리 축제는 우리 지역의 문화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시대 정신들을 담고 있다라는 좀 큰 지향점을 갖고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축제의 지역의 특색화 이런 측면 관련해서 김진아 팀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스페인의 그 소모리 축제 이런 거 뭐 대단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이제 토마토 축제 얼마 전에 끝났죠. 또 토마토 축제하면 토마토 던지고 뭐 사람들이 거의 좀 속된 말로 좀 완전히 푹 빠져버리는 이제 그런 축제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전라북도는 좀 그런 식의 좀 이렇게 뭔가 확실한 이렇게 아이템을 가진 축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현장에서는 그런 세계적인 축제를 부러워하지만 또 막상 축제를 기획을 할 때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 이제 일본의 축제에 잠깐 참여해서 보니까 일본 여름 축제는 이제 물론 지역의 어떤 전통적인 자산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공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좋았는데 이렇게 지역민들이 이렇게 그 지나가는 관광객들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면서 물을 뿌리더라고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토마토 축제하고 좀 비슷하죠. 물을 뿌려주면 관광객도 받고 또 물을 또 뿌리고 이렇게 해서 하하 우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대한 그 굉장히 큰 메모드급 공연을 본 것보다는 감동이 상당히 있었어요. 재밌죠. 네, 오히려 그 물을 이렇게 끼얹어서 맞았던 부분들이 저는 축제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이 축제를 즐기는 주민들이 결국은 이 축제의 성공의 열쇠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 축제에 가지는 자긍심, 자부심이 이 축제를 만들어가는데 그 정답일 것 같고요. 그리고 축제를 바라볼 때 좀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조금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현장에서의 그 바람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급하게 성과를 원하죠. 이제 그 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축제를 한 2, 3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세금이 혈세가 들어갔으니 이 축제가 이러이러한 효과들을 좀 내주길 바라는 기대감이 큰데 그러나 축제는 아까 말씀하신 세계적인 스페인 이런 축제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거쳐서 그런 역사들이 만들어가고 전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대표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축제들이 저희 지역에도 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뭐 토마토 축제도 100여 년 이상 된 축제가 우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건 불과 4, 5년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그렇습니다.
일본의 물뿌리기 축제 좋은데요. 돈도 많이 안 들 것 같고. 예. 예. 양성민 도의원님, 이 참 어려운 주제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머물고 가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 문제, 숙박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참 풀리지 않은 과제입니다. 예.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정말 이 어려운 주제를 제가 예, 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교통 문제는 사실은 자가용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나마 교통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같은 경우도 주차장만 완비가 된다면 사실은 다른 교통 문제는 많이 불편함은 해소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시간 소비형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야간에 하는 행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우리 최영기 교수님의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다 보면 숙박업소가 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평상시에 우리 전라북도가 이 전체 숙박업소가 약 2,800여 개가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이 객실 투숙률이 약 50% 미만이라는 거죠. 50% 미만이다 보니까 우리가 도에서도 지금 뭐 호텔을 짓는다든가 할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걸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이거를 객실 그 이용률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김진아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그런 대안으로 이게 계속 커나갈 수 있는 축제가 커나가다 보면 그 수요에 맞춰서 그 민간들이 투자하는 그런 호텔이 이렇게 더 들어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단기적으로 그럼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낼 것인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정부 주도하에 하는 뭐 전통 테마 마을이라든지 농촌, 녹색농촌 체험 마을이라든지 그런 데를 가보면 거의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펜션 형태의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근데 현재 지을 때, 시작할 때 지어놓고 그게 빈 집으로 이렇게 폐허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한다면 숙박 문제도 조금은 다소 해결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유근주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전라북도 투어패스 이게 시군 축제에 연계되어 활용이 되고 있죠. 어떤 성과가 좀 있으십니까? 지금 전부 투어패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투어패스 한 장으로 구입을 해서 그 도내에 있는 유료 관광지나 그다음에 무료 주차장을 무료로 입장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숙박이나 음식점, 체험 할 수 있는 특별 가맹점들이 700개 이상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전국 최초로 관광 자유 이용권 형태의 전북 투어패스를 지금 전주 안주 시범 기간을 거쳐서 금년 연말에는 전시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투어패스 가이드북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가이드북하고 또 홈페이지를 또 별도로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와 같이 홍보를 하게 되겠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투어패스 소지자들이 우리 축제장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방문하고 와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홍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그 시군 축제장에 저희들이 이동식 관광 안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와이파이 무료 제공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도 이렇게 제공을 해서 편의를 우리 관광객들이 제공해서 우리 투어패스하고 시군 축제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도록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축제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 가을에 가장 기쁘고 즐겁게 저희가 즐겨야 될 또 축제 행사인데 오늘 축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봤는데요. 저희 여러 가지 이야기를 축제 미래 방향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아 팀장부터. 축제는 즐거워야 합니다. 축제가 지역민에게 스트레스가 됐을 때는 이건 축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의 축제는 지금 여러 패널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스토리가 있는, 그리고 지역의 히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축제여야 하고요. 그리고
축제의 가장 순기능은 지역 공동체 형성과 회복이라고 봅니다. 축제를 통해서 이웃 간에 지금 사실은 이 아파트 문화권이나 이런 뭐 1인 가구도 확산이 되면서 이웃에 대한 이런 공동체 형성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축제가 해소를 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지역 공동체 회복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 문화 자산들, 역사 문화 자산들이 활용이 됐을 때 이런 축제의 기능들이 효과들이 다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활성화가 되는 그런 선순환 약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영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잘된 축제 하나가, 잘 만들어진 축제 하나가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앞서도 우리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예.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축제를 한번 만들어서 글로벌한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개의 축제는 글로벌 축제로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지평선 축제가 이제 대표 축제를 끝나고 나면 글로벌 축제가 되고, 그럼 그 다음을 이어서 또 우리 지역의 축제가 또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순환 시스템이 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되고 있는 모든 축제들이 제대로 한번 잘 만들어서 가보자.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근주 과장님,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차피 축제하고 투어 패스하고 연결을 지어서 서로 성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투어 패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는 특수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전북 투어 패스가 정부 시책이 이제 호응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정부 3.0 국민 디자인 과제 특화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 교부세도 지원을 받았고, 그 전국적인 창조 관광 대표 모델로서 국민적인 관심도 많고, 그래서 타 지자체 수범 사례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우리 도가 이제 활성화시키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도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투어 패스 하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체험도 해보시고 타 지역에 계시는 가까운 지인들이나 그 친척들에게 선물도 하시고 홍보를 하셔갖고 사람과 돈이 모이는 우리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이 직접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성빈 의원님,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축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9월, 10월에 집중된 우리 전라북도 축제가 지금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넉넉하고 풍성한 우리 이 계절에 전라북도 축제를 통해서 도민들이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전북도와 같이 도의회가 같이 합심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비 지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경제가 활성화돼서 도민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축제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9월, 10월에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진 축제의 전체 60%가 이때 집중되어 있고요. 가히 축제 계절입니다. 어디를 가든 주말에 좋은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축제가 즐거워야 된다. 그리고 활력이 있어야 된다. 이 활력이 또 새로운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에너지가 된다. 이런 건데요. 또 우리 이 말씀 중에 축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든 그 축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어떤 지향성에 주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도 아주 소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축제가 지역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실속 있는 축제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나왔던 좋은 이야기들이 앞으로 현장에서 축제에 반영돼서 또 좋은 축제, 그리고 산업화된 축제, 그리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패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